안녕하세요. 제이드님, 대장님, 반갑습니다. 종현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이드님 출근 중이신가요? 아니요, 저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원영님도 안녕하세요. 원영님도 출근 중이실 것 같고요. 네, 종현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종현님. 그리고 클럽하우스에는 K님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은 이제 7시가 막 돼서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있을게요. 클럽하우스의 윤진님 또 반갑습니다. 일단 원영님도 네, 조금 전에 초대 드렸는데 원영님 같은 경우는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느라 말씀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링크라든지 많은 부분을 채팅창에 많이 써주고 계세요. 290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장님도 스피커 요청을 주셨네요. 네. 일단 초대 드렸으니까 편하실 때 오시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실 분은 올라오셔서 얘기 주시면 되시고요. 뭐 꼭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혹시 질문이 있을 때 바로 마이크를 열고 하고 싶어서 올라와 있겠다라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조금 기다려 보고요.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할까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참고로 일본은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한국도 오락가락?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비가 많이 오고요. 위진님, 옹시미님, 음에서 네, 반갑습니다. 네, 송감독님도 오셨네요. 송감독님은 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위진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방 소개, 네, 송감독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방 소개를 조금 간단히 시작을 하고 있을게요. 보통 이제 많이들 들어오시는 게 조금 몇 분 지나서 오시더라고요. 네, 대장님도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일단 이 방은 레몬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아연님, 소울아트님도 반갑습니다. 두손파파님 반갑습니다. 주제는 스타트업, 그 다음에 창업, 부업, 사업이라든지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화를 하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찾기 위해서 방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음에서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확성기 버튼, 오른쪽에서 세 번째는 확성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거기를 통해서 오픈 채팅 참여하기 또 오픈 채팅에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그날 이야기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무래도 링크라든지 조금 관련 자료들이 있을 때에는 말로만 하는 부분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파일이나 링크를 조금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주고받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원님, 구랑이님, 이따님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클럽하우스랑 카카오 음에서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좀 테스트도 많이 거쳐야 하는데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카카오 음에서는 일단 대화를 하고 있고요. 클럽하우스에서는 송출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는 좀 양쪽으로 대화를 편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조금 아마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방에 대한 설명이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은 제가 혼자 뭐 얘기를 해서 그냥 그걸로 마치는 방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나도 좀 질문이 있다 하시면 편하게 말씀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링크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거기서 DM을 주시면은 관련 링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고 있느라 잠깐 소리가 겹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방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희나리 님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리고 이 방에서 얘기 나누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브런치에서 글을 올리거나 뭐 오픈 채팅에서도 계속 얘기는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비즈니스와 저작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방을 열었어요. 사실 취지는 제가 막 비즈니스는 뭐 그렇다 쳐도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작권은 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단어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려는 거는 아니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 드리는 얘기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국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적용되는 범위나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 얘기를 드리려는 취지는요, 일단 어떤 개념이나 단어가 필요한가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랑, 혹시 창업 전이시더라도 이런 단어를 내가 들어봤다,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계약을 쓰더라도요, 혹은 창업 후에는 어떤 걸 대비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조금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거나 상상을 해보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실 때 내가 따라하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이게 내가 악의가 없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분쟁의 소지가 늘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컨텐츠가 됐든 혹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누군가가 나를 악의적으로 따라할 수도 있지만 악의가 없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의도치 않았고 내 상상만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따라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잡아뒀다가 대비를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BM 특허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용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겪은 혹은 제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기업의 이야기나 혹은 아트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좀 따라하거나 했던 그런 뭐 사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오신 솔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얘기를 드리려는 부분이고요. 먼저 그럼 이제 오늘 얘기에 들어가면서 일단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조금 분류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비즈니스와 저작권이라고 했는데요.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이 있고요.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드리려는 부분의 메인은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을 메인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면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는 또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건 변호사나 변리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물론 그럼 좀 소개를 해달라 하면은 물론 소개를 드리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일단은 본인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변리사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추후에 보셔야 되니까, 그런데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주제로 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막 엄청 저작권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보통 유명하게 듣는 거는 뭐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이런 단어가 많이 이제 주로 듣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도 많이 들으시죠? 왜냐하면은 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거를 다른 사람이 따르면 안 되는데 뭔가 등록을 해놓고 누군가가 나한테 요금을 내는 것까지 추후에 고려를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요거는 그냥 듣고 넘기시는 차원에서 일단 지적재산권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를 돈으로 매기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건 어디까지는 한국의 경우에요. 지식재산권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인 산업재산권이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으로 나눠지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종류가 있고,
근데 저작권은 등록을 안 해도 법적인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책을 쓰셨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내거나 할 때 굉장히 계약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 대한 자료들도 제가 좀 어젯밤에 미리 찾아둔 게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이 방이 끝나면 제가 채팅방에 공유를 드릴게요. 왜냐면 중간에 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들이어서 지금 보내면은 중간에 오신 분들이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나중에 그 자료들은 한꺼번에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단어들이 있다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만 조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막 분류를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할 때 나오는 게 BM 특허랑 부정경쟁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근데 BM 특허라고 많이들 줄여서 말하는데 보통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원래는 비즈니스 메소드에 대한 특허를 이제 BM 특허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러는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가끔 그렇게 적히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기본은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오신 에디님, 라엘님, 양고기님, 진지님, 그다음에 체리사랑님도 반갑습니다. 네, 이모티콘도 감사합니다. 네, 다들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권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아까 초반에는 이 방을 왜 열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 뭐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또 깊게 파헤쳐 보자까지는 아닌데, 개념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메소드, 혹은 비즈니스 모델로 사람들이 가끔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하는 이 BM 특허라는 부분은 보통 두 가지를 나눠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적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 혹은 기술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가를 이제 잘 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뭐 꼭 BM은 아니지만 특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다 보면 삼성이랑 애플이 한 7년 정도 싸웠던 그런 특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상상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 그 기준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결론은 변리사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나 변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일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에디님, 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상표권 소송 중이잖아요. 그러시고 출근 맞다. 중인데 너무 네. 좋은 주제라서 듣고 있다가 필요할 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일님. 네, 에디님도 많이 지금 상표권 고생하시는 것이 있지만 또 그만큼 워낙 또 잘 아시니까 사실 제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응원을 하는 입장으로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네, 마이크가 켜져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BM 특허라는 부분에서 업무랑 기술 혹은 업무와 데이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BM 특허가 또 되는 범위랑 안 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BM 특허랑 이제 유사한 범주에서 뭐 특허나 아까 얘기 드렸던 지적 재산권이나 발명이나 이런 데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 외에도 뭐 인터넷 발명, 뭐 소프트웨어 발명, 뭐 이런 부분들이 한국 내에서는 기준으로서는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구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BM 특허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나누게 돼요. 특히 근데 단순히 이제 추상적인 아이디어이거나 그다음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비즈니스 메소드, BM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러면 온라인을 또 어떻게 활용하나 하는 범위는 이제 각 분야나 기업이나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게 BM 특허가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 너무나 많은 분류가 있고 이제 이런 사례만 모아놓은 또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얘기에 관련된 링크랑
그다음에 몇 가지 자료들은 이따 이제 이 방이 끝나면 채팅방에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BM 특허에서 이제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거는 쇼핑몰이나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게임이나 오락, 그다음에 검색, 그다음에 교육, 의료, 그다음에 금융, 광고, 물류, 경영관리, 경매, 메일이나 메시지 전달,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단어들이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업무와도 관련이 있으면서 기술이나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BM 특허의 어떤 세부적인 기술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링크들을 이따 얘기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제 특허를 찾아보려면 요 링크도 이따 드릴 거긴 한데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만 제가 잠깐 채팅방에 먼저 써서 보내드릴게요.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있지만 그 키프리스라는 데에서도 이제 특허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기준에 대해서도 제가 그 기준을 어디서 보면 좋을지 하는 걸 이따 사이트를 보내드릴 건데 이제 미리 제가 아까 이 방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 드렸듯이 어떤 창업을 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고민하실 때 난 지금은 한국에서 할 거고 당장 해외 진출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해외에 있는 모델인지 혹은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 투자를 받으시거나 할 때에도 분명히 그 부분은 누군가가 확인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내가 의도해서 해외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나의 어떤 결과물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도 언제나 늘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모든 그런 해외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까지 전부 예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기존에 있었는지 없는지까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거나 검색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허나 지적재산권이나 BM 특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 오브 기초 어떤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개념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주로 사례로 들 거는 제가 겪었거나 제 지인이 겪었거나 한 얘기들인데 요 내용들은 주로 이제 비즈니스 특허보다는 컨텐츠에 관련된 저작권들에 조금 특화는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 스타트업을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컨텐츠나 아트에 관련된 컨설팅을 좀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저작권에 대해서도 많은 작가분들이나 아티스트분들이 이제 고민을 의논해 주시거나 하셨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직접 듣거나 이제 겪은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폰트가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업에서 보통 상업적 목적으로 어떤 게시를 하거나 사이트를 운영하실 때 워낙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폰트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폰트가 상업적 이용이 허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비용을 청구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상업적 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상업적 이용이 아니라면 써도 된다 혹은 상업적 이용에도 써도 된다 하는 폰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초반에 웹에서 어떤 디자인을 보여주실 때 많이 고민하시게 되는 부분이요. 이제 제가 상업적 이용 말고 그 회사와 관련된 거는 아닌데 또 별개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지금 말로 재능 기부 같은 조금 포스터를 만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서로의 수익은 아무것도 발생을 하지 않지만 이런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면 좋다는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저도 나름 이 폰트에 대해서 저작권이 중요하고 이런 비용이 들 수 있고 하는 거를 저 나름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검색해서 이거는 정말 써도 된다 하는 폰트를 가지고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다른 디자이너 분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웹에 올라가고 며칠 있다가 사무실로 우편이 왔어요. 이제 우리 폰트를 썼으니 5천만 원 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저만 겪는 건 아니고 많은 기업분들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당황해서 이게 뭐지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폰트를 몇 천만 원 내라는 우편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다고, 특히 창업을 하시고 나서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한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게 뭐지 싶어서 조금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다가 5천만 원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고문 변호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그거는 이제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이 아닌데 그쪽에서 이제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왜냐면 다른 이제 인터넷 검색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자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랑 얘기가 다 된 다음에 우리 폰트 썼으니까 5천만 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그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딱 전화를 했더니 상대방이 받으면서 네, 뭐 무슨 일이세요 해서 제가 5천만 원 이거 내라고 와서요 했더니 이제 막 네, 뭐 저희 폰트를 쓰셔가지고요, 이게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언제까지 내주셔야 되고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제가 어쩌지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약간 이제 그분도 어느 정도 생각을 다 하고 그런 부분은 이걸 아는 사람이 오면 이렇게 대처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은 안 내고 끝났는데요. 내용 증명은 다 보내고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났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이제 사업 초창기에 몇 천만 원을 내라는 걸 보고 실제로 돈을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되는 폰트를 막 쓰거나 하면은 절대 안 되지만, 그런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내용이 왔을 때 정말 본인의 그 뭐랄까요, 양심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우편에 대해서 바로 그쪽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분이랑 상담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안 그러면은 자칫 소송에 휘말리시거나 해서 돈을 내야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오픈 채팅 방에서도 이제 많이들 얘기를 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자체 폰트를 만들고 싶어 하는 부분도 맞고요. 오일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폰트를 많이 제작을 해서 쓰시고 하죠. 그리고 이제 K님도 기본 폰트를 변형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다라고도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첨언을 좀 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혹시 좀 시끄러울까요? 아니요. 근데 말 잘 들려요. 그래요? 그 폰트를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제일 먼저 받으시는 거를 저희가 경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고장이 저희한테 날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는데, 경고장은 말 그대로 경고장이에요. 지구에 있는 가장 무섭고 걱정되고 힘들어할 만한 단어들만을 취합을 해서 저희한테 경고장이라는 걸 날리고, 그들은 정확한 권리에 대한 요구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이 5천만 원이라는 아까 그 맥시멈에 대한 금액을 내셔야 하느냐, 그거는 레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건 아니에요. 지금 뭐 고의적인 사용이나 아니면 실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했었던 행동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변리사를 통해서 오는 경고장도 있고 그쪽 회사에서 직접 날리는 경고장이 있는데, 요즘엔 좀 바뀌어서 변리사나 혹은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경고장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폰트 관련된 지적재산권 사냥꾼들이라는 개념이 강해져서 실제 그 폰트를 구매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폰트를 구매하시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폰트를 사용했고 나는 현재 이 폰트에 대해서 구매를 했다라는 실질 증빙에 대한 부분만 보내셔도 어느 정도 와해가 되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1%는 정말 나쁘게 사용을 했었다 혹은 악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들이 말씀하셨던 이제 뭐 법적 분쟁이나 이런 쪽까지 갈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한두 가지 폰트를 썼다, 매뉴얼이나 브로셔를 만들 때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떤 걸 했을 경우에 이런 폰트를 썼다라고 하신다면 대다수 경고장을 받게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너무 쫄지 마시고 그쵸. 정확하게
그 폰트를 구매하신 이후에 나 이거 샀어 개미하네 보내주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일들이 더 많으니까요. 너무 맞아요, 걱정을 맞아요. 하지 마시고요. 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비싸니까 대체 그들도 변호사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직접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아마 변호사가 아니지 변리사일 텐데 네. 변리사한테 연결을 해달라고 해서 나 이래서 이 폰트 사려고 하는데 이 폰트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 변리사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랑 얘기하지 마시고 회사에 전화하세요. 회사에 전화를 딱 하시면 되게 몰랐다는 듯이 네, 뭐 폰트를 구매해 주시면 되죠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폰트를 지금 에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폰트를 구매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 의구심까지는 아니지만 얘네 참 심내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무료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상업용으로 쓰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해서 폰트를 판매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밑에 써 있어요. 네. 대포용과 네. 상업용과 그리고 개인 사용용에 대해서 엄밀히 따지면 다 다르니까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뭐 알즈, 알툴스,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저희 있잖아요. 네. 이런 폰트들은 상업적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폰트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저는 이제 이걸 안 하시면 좋겠는 게 토렌트라는 걸 이용을 해서 폰트나 뭐 PPT 파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뭐 디자인 파일들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대다수 시드 상태가 노출되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이거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일부러 잡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특히나 가장 저작권 위반 사례로 많이 드는 게 웹 소설을 다운받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거 잘못 다운받으시면 집으로 경고장 겁나 날라오죠. 그래서 일단은 와레즈나 토렌트를 이용한 그런 불법 다운로드는 안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를 종용이라기보단 약간 이런 사냥하기 위한 그런 미끼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맞아요. 조심들 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님이 말씀 주시는 팁에 이어서 이제 채팅방에서 우일님께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도 무료 기술이라고 오픈되어 있는 부분을 쓰다가 어떤 공개 여부에 의해서 이제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개발한 전체 소스를 공개해야 되는 분쟁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구글이 이 부분을 안 하고 버티는 것으로 유명해서 이제 결국은 자본도 좀 중요한 요소를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감을 하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을 되게 쉽게 뿌릴 수 있으면은 이거 뭐야 하고 바로 그냥 그렇게 해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방법이 있고 또 해결할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나 에디님이 말씀드린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케이스마다 정말 다르기는 해서 그때그때 좀 검색을 하거나 좀 주변에 의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대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례들 몇 가지 이제 제가 조금 몇 개 있었는데 일단은 한 3개? 2개나 3개 정도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A라는 웹툰 작가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B라는 웹툰 작가님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A라는 작가님이 웹툰 작가인데 웹툰을 그려서 좀 하다가 아마 몸이 안 좋아지셨나 하고 좀 쉬었어요. 근데 지금 이 A, B 작가에 관해서는 저의 지인은 아니고 지인이 이제 자기 지인이어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링크랑 그때 상황을 다 보여줘서 알게 된 건데 근데 A라는 웹툰 작가님이 잠깐 이제 작품 활동을 쉬는 사이에 조금 안 지나서 B라는 웹툰 작가님이 등장을 했는데 그분의 그림체가 A 작가님이랑 완전히 똑같았던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참고를 했거나 비슷하다가 아니라 정말 그 눈, 코, 입의 포인트도 그대로 따라 쓴 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근데 사람들은 A라는 작가를 잘 모르고 B라는 작가를 알게 돼서 왔다 보니까 이제 B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생긴 상태였죠. 근데 그러다가 그 상황이 A라는 작가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B 작가라는 분이 이런 웹툰을 그리는데 A 작가 너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이거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A라는 작가분이 B 작가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이 그림이 나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막 A 작가도 이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했는데 그게 막 싸우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실제로 좀 비슷하게 그림체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B 작가가 내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몇 주만 있다가 만나자라고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 캡처 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A 작가는 몸이 안 좋다는데 어쩔 수 없죠 라고 해서 좀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B 작가는 저작권 등록을 전부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A 작가가 원본이라든지 원래 생각한 그런 캐릭터를 생각한 사람인데 B 작가의 저작권으로 등록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A 작가도 많이 충격이었을 거고 그 이후에 결국 어떤 식으로 소송이 갔거나 정돈이 됐는지는 제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그렇게 그때 약간 싸움처럼 점점 번져가는 과정을 댓글에서 이제 사람들도 같이 싸우다 보니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가 해서 사람들이 못 따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며칠 전에 사실 290님이 이랑 그 플랫폼 얘기를 할 때도 누군가가 따라하는 것에 대비해서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공개하면 좋을까라는 대화를 이 안에서 나눴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각자의 입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 정도는 있지만 또 공개를 했을 때 악의적인 사람이 있거나 그걸 따라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분도 어쨌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B 작가가 A 작가를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악의적이었던 경우고 그게 아니라 악의적이지 않았는데 그림체가 겹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제 지인이었는데 원래 알고 지내던 이제 그림 작가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분이 이제 그 작품 활동 하시는 걸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러고 보니 요즘에 그림 잘 못 뺀 것 같은데 뭐 활동 잘 하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조금 낯이 어두워지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래 이제 그분도 그분의 나름의 이제 풍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던 게 있는데 어느 날 좀 그린 그림이 이제 이분은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작가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정말 지금의 어떤 인플루언서 이상의 힘을 가지신 이제 유명한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림이랑 좀 겹치는 캐릭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C랑 D라고 할까요? 제 지인이 C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작가분이 D예요. 그래서 D 작가님인가 혹은 D 작가님의 팬분이 C 작가님한테 이거 똑같아요. 이거 뭐예요? 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C 작가님은 사실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외국인이나 다른 지인들한테도 많이 의논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의도치 않게 조금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제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좀 주변에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D 작가님도 유명하신 분인데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예요. C 작가가 날 따라했다 라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냥 어느 정도 뭐 지인들끼리나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입장이 같으면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D 작가님이 정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D 작가님은 이제 인터넷에다 C가 나를 따라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 팬분들이 C 작가님의 개인정보를 샅샅이 이제 뒤지게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검색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 지인인 C 작가님이랑 그 가족분들이랑 그다음에 심지어는 남자친구분한테까지 문자가 전부 와서 그따위로 살지 말아라 라는 문자가 오고 이제 굉장히 갑자기 막 연락 폭탄이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사실 근데 뭐 그게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런 거를 받아도 되는 거는 절대 아니지만 연예인도 아닌데 심지어 갑자기 연락처가 여기저기 공개가 되고
막 욕이 오는 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연락처도 다 바꾸고 작품 활동을 아예 안 하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저랑은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왜냐면 제가 걱정하는 게 그분한테도 보였으니까 그분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막 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다라고 누군가가 꾸짖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이제 시 작가님이 어떤 그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미 D 작가분이 얘가 날 따라했어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골도 깊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의도하고 따라한 거는 아닌데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카피한 것처럼 돼서 문제가 되는 이제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꼭 그림의 하나에서가 아니라요. 비즈니스에 관련해서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따라한 것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어떤 개념에 대해서 미리 짚어두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거지만 그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좀 사례를 얘기 드렸고요. 근데 뭐 제가 사례를 전부 얘기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꼭 이제 제가 지금은 컨텐츠에 관련된 저작권 얘기를 살짝 드렸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야 이거 한번 따라해봐 뭐 혹은 이거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예를 들면 상사가 혹은 대표분이 지시를 하거나 그러시는 경우들도 많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게 되는 이제 양심적으로는 막 따라하기 좀 그런데 이걸 따라해도 되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기업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특정 어플이나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뭐 대기업이 따라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 이제 몇 번 발생을 하기도 했었던 거를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각자의 기억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정말 따라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까 우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본에 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꼭 자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분쟁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지치거나 이제 고생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좀 대기업이랑 어떤 뭐 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이슈가 생기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뭐랄까요? 화해를 하거나 타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좀 받고 타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후반부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도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할 건데 혹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셔도 너무 좋아요. 네, 없으신 걸로. 네, 네. 참고로 지금 이제 채팅방에서도 많이들 얘기 주시고 있고요. 네, 제이원님 올라오셨어요. 제이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사실 제가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저작권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 운동을 가르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 비즈니스 네이밍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친구가 한 비즈니스를 어떤 이름으로 갖고선 이제 오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 분정 안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그 이름 내신 거예요?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니요 하고 알아봤더니 이 친구는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기 지방 어디선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그 운동하는 그거를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게 필라테스인데 네. 이 친구가 하는 게 이름이 앞에가 미드라는 단어가 그게 이렇게 고유 이렇게 딱 자기네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서는 이렇게 저작권이라고 그래야 돼? 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그걸 몰랐어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왜냐하면 자기가 10년 넘게 쌓아놨던 이름 네임밸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라고 네.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름 짓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보통은 이름까지는 그쵸. 그런 게 있었고, 제가 또 하나 이번에 봤던 거는 이거는 디자인 쪽 관련인데 한국에 이번에 무슨 카페가 생겼어요. 저기 지방 어디에.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걸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이 건물 디자인이 일본 그 디자이너 분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상까지 타고. 근데 그걸 거의 갖다 붙인 복붙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해서 물어봤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제 이분 거 따라한 거 아니냐 했는데 막 말씀은 그 예를 거기 부부님이 계신 그 주인 부부 중에 남자분께서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영감을 얻어서 어디서 어디 그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신청해서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마침 아는 분을 이 클럽하우스에서 건축 쪽 관련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건축하는 사람이면 이 디자인을 모를 수가 없는데 저걸 쓴 건 너무나 다분한 의도로 사용된 건데 잘잘못을 따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허 이러면 특허권이면 좀 쉽긴 한데 디자인 쪽이랑 그런 이름에서는 참 어렵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루시님 올라오시고 계시는데 에디님 중간에 마이크 여셨었는데 혹시 첨언할 말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이름, 상표권이죠. 저 지금 하고 있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분이라면 법원 판례는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사람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로 해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저작권에 등록이 된 상태 아니면 뭐 이런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 다른 사람이 이제 내 이름을 마음에 들어서 특허에 검색을 해봤더니 상표권이 없어서 내가 등록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내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상표에 대한 권리 부분은 그거는 본인이 놓치신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좀 약간 상표권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표에 대한 권리는 후반에 출원한 사람일지라도 권리는 가져가되 기존에 내가 업을 해왔었고 그 업을 계속 해왔던 행태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표권 소송은 무마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무지의 경우도 보호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악용되는 사례들이 얼마 전에 이제 죽이잖아요. 덮죽. 아마 유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표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고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상표권에 대한 권리 자체는 그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살짝 첨언인데 혹시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실 때든 뭐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이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뭐 기술적인 특허가 같이 많이들 첨부가 되게 되는데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미디어 플레이어 상태에서 영화가 흘러가고 있고 그 영화에서 나온 옷을 구매하고 싶었을 때 그 사람을 클릭하면 이 옷에 대한 정보나 뭐 이런 뭐 살 수 있는 마켓에 대한 정보가 쭉쭉쭉쭉쭉 나온다. 이게 오픈 특허일까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특허일까요? 얘가 오픈 특허예요. 왜냐면 한번 그 소멸되었었던 특허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아무리 뭐뭐 해가지고 이거를 첨부해서 개량 특허를 내고 했어도 실제 근본적인 특허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특허이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허 검색을 꼭 통해서 기존에 소멸되었던 특허인데 굉장히 사용도가 높은 것 같다라는 특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개량하셔서 특허를 내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름 같은 경우에도 유사성들이 있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 이후에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상표권의 네이밍이었는데 마침 제이원님과 에디님이 마치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이밍도 그렇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누가 먼저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상표권을 이제 저도 냈었는데 그 상표권의 분류가 보통 이제 45가지 정도의 업종을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뭘 예를 들까요? 이제 에디님이 계시니까 에디라는 이름으로 되는 전자카드를 만약에 발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에디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그 상표로 된 카페를 차리고 싶다 하면은 둘 다 각각 다른 상표권을 내셔야 돼요. 만약에 카페 쪽 상표권을 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카드 형식에 대한 상표권을 내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표권을 낼 때 한글이랑 영어도 각각 따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에디 한글로 쓰고 에디 영어로 쓴 다음에 같이 등록을 하면은요. 에디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은 에디라고 영어로 쓰셨거나 에디라고 한글로 쓰신 다른 기업들이 그 네이밍을 써도 거기에 대해서도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어져요. 전혀 다른 네이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한글로도 네이밍이 있지만 브랜드 네임이 있지만 영어로도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거를 전부 각각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업종별로도 내고 그 다음에 언어별로도 내야 되는 부분이랑 근데 기존에 이제 얼마나 겹치는지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제이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나 에디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무조건 상담해라라는 부분은 저도 이제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특허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리사한테 맡기는 게 합리적일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업종이랑 그 각각의 언어별로 등록을 해야 돼서 그렇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개인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나는 뭐 다 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업종의 분류별과 언어별 외에도 만약에 이 브랜드를 해외에도 내겠다 하면 또 별도로 그거는 각각 뭐 신청을 하시거나 이제 등록을 하시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낸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상표권과 동일한 취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알아보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시는 거죠. 지금 이제 에디님이 마침 프사를 에어로 닥터라고 이제 출원하신 거를 보여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 출원 번호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상표권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문서나 아니면 상표권 뭐 출원 번호 등을 이제 홈페이지에 기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술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미리 기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에디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또 연결이 되는 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상표권이나 이제 여러 정보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스케치북에 좀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놨다,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어놨다 하는 게 바로 이제 나중에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날짜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요. 네, 우일님. 그거를 먼저 등록해야 된다. 아까 한 말과도 같은데 등록한 시기에 따라서 아무리 BM에서 수정 BM이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하더라도 그거를 해지하고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에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일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각각의 이제 그 타임라인이 좀 증거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찍히려면 인터넷에 뭔가 어딘가에 글을 써두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타임 스탬프가 찍히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볼 때 누가 누구를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뭐 나쁜 말을 했다 하면은 뭐 그럼 PDF 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PDF처럼 그 이제 다른 그림 파일은 안 되고 PDF 파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데이터나 인터넷상에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가지고 타임스탬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가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계실 때 그거를
아직은 세상에 내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네이밍도 고려했고 모델도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다 하는 스케치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은 공개된 블로그가 아니라 비공개로 한 블로그 같은 데서 그런 내용들을 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비 방법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내가 했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는 거를 남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일단은 이제 블로그 같은 데라도 올려서 그 타임 스탬프가 어떻게든 찍히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공개로 돌리고 이게 인터넷상에도 이제 올린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의 시기에 누가 먼저 했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얘기가 되고 그게 에디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먼저 결국은 등록을 했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거를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표권 자체도 그냥 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고속으로 처리를 하는 또 비용이 또 그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또 돈은 조금 들지만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허청이 참 돈을 잘 버는구나 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옵션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상표권을 내시려는 업종이나 분류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시거나 이제 변리사한테 의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글이나 영어라든지 어떤 네이밍의 언어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이제 국가별로도 이제 취급의 어떤 추후의 방향성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이런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기록을 남겨야 결국은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제 에디님 말씀 주신 내용이나 재원님 말씀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나는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시켰지만 그거를 이제 열심히 검색한다고 했어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 전혀 악의는 없지만 근데 상대방이 먼저 등록을 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 얘기를 가지고 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상대방이 이제 소송을 걸 때 제가 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은 어떤 합의를 보더라도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모델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쓴다를 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용료를 이제 따로 내면서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따라해서 그런 거면은 억울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신 이제 자체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면은 굉장히 억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최대한 남기는 쪽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팁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즈니스와 저작권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이랑 그다음에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도 처음에 그래서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이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얘기하는 게 메인 이슈이기는 한데 중간에 이제 채팅방에서 대장님이 TTS 저작권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거는 그 음성으로 변환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TTS 관련된 거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분류를 생각하면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저작권을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돌아가는가에 조금 속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TTS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다시 이 부분은 다른 날에 왜냐면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 얘기를 드릴 거니까요. 그때 제가 또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물론 이제 어제의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가 그랬듯 저작권에 대해서도 한 번에 정리가 한꺼번에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 드렸던 총정리 조금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라고 제가 후자에 얘기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지 워딩, 키워드 같은 것만 조금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도 코멘트나 질문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에 방 얘기를 할 때 그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 얘기를 드리면서 이 방의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고민하실 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악의가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나 그거 들어봤는데? 라고만 되어도 조금 나중에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이라는 입장에서 저작권, 이제 사실 지적재산권이 가장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BM 특허, 비즈니스 메소드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요건은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기술이나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BM 특허나 이제 관련된 자료를 조금 제가 어젯밤에 해놓은 게 있는,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랑 더해서 이제 BM 특허에 대해서 아까 그 대상이 되거나 아니거나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고, 특허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 키프리스라고 특허 정보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짝 얘기를 드렸고, 이따 채팅방에서도 링크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제가 이제 주변에서 겪었던 약간 컨텐츠 위주긴 하지만 그래도 저작권 에피소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고, 거기에서 제이원님이나 에디님께서도 이제 본인 주변에서 있으셨던 얘기를 같이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폰트 관해서도 아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상표권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좋나, 특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 드린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변호사나 변리사를 잘 만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그 돈을 막 이제 그러니까 뭘 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시는 변호사가 있으시면 그거는 조금 나쁜 분이시지만, 어쨌든 뭔가 이런 좀 법적인 내용이나 권리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잘 아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시간의 효율이나 혹은 어떤 이해도에 대해서 전문가에 맡기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원래 이제 요즘 가뜩 장안의 화제인 NFT 관련한 비즈니스라든지 NFT 전에도 저작권을 이제 등록을 하거나 하는 비즈니스나 기존의 협회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수 있는 비즈니스랑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조금 시간이 부족해지는 관계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질문 주신 TTS랑 더불어서 다른 날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정말 기초 오브 기초의 초특급 기초 오브 기초인 너무나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조금 재미없으신 부분도 있으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억에 한편에 남아있으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또 스피커에 계신 분들 어떠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스피커로 올라와 주시거나 채팅방에 써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제이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뭐 저작권은 되게 뭐 식당을 하시거나 뭐 어떤 자그마한 가게를 하시더라도 저작권을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게 이름을 되게 일반 명사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 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저작권이 혹시 걸려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조그마한 가게를 하시더라도 이제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가게 이름에 대한 실제 경험도 있으셔서 더 많이 알고 계시거나 겪으시거나 고민은 또 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영님은 아마 이제 출근 중이실 것 같아서 에디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네, 앞에서 레몬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특허든 저작권이든 상표권이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모두 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하시지 않은 채로 이거 되게 좋은 이름이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런 특허 되게 괜찮아 라는 부분을 특허를 신청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초기에 특허 없이 영위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간과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검색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검색이 안 되는 특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사전 출원주니까
라던가 아니면 뭐 PCT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특허의 개념들이 있는데 검색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변리사를 통해서든 검색을 어떻게든지 우선 진행을 하시고 나서 특허나 상표나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을 등록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예, 또 등록에 대한 방어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경우가 또 생겨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책임 전가가 뭐 특허청이나 이런 쪽으로 하실 경우도 있는데 거의 반려가 되고요. 일단은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내가 좀 더 많이 검색하고 내가 좀 더 방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기재들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시면 출원된 특허나 상표권에 대해서도 말소 조치나 이런 것들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첨언을 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너무 좋은 조언들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재의원님도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조금 자리를 비우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제 따로 손을 들어주신 분이 계시진 않은데 K님이 지금 클럽하우스에 계신데 채팅창을 통해서 특허 저작권 등을 등록 전에 그래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냐라고 하셨는데 네, 요 링크를 제가 이따가 조금 몇 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일반 입장에서 이게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검색해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에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 검색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경우나 또 이제 그런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그런 플랫폼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뭐 변리사나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야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표권이라든지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채팅방에 이따가 다시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질문을 주러 따로 올라오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는데 일단은 괜찮겠죠? 네, 그러면은 그 방 다시 한번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면서 또 얘기를 드릴까 해요. 일단 이 방은 스타트업이나 창업, 부업, 사업 그 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협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방을 켜고 있고 카카오음의 경우에는 맨 윗줄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확산기 버튼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 참여하기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오시면은 대화를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처 대화방에서 못한 이야기나 자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공유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못하시는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채팅방에 써주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와 저작권 중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전자의 비즈니스를 위한 저작권으로서 지적재산권이라는 큰 개념 하에 있는 여러 가지 권리의 개념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리 생각해두면 좋을까 그리고 저 외에도 지금 제이드님이나 에디님, 재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사례들을 기반으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것을 지금 막 다 전부 이해를 하고 조사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따라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누군가도 악의가 있든 없든 나를 따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는 편이 추후에 어떤 뭐 분쟁의 소지나 혹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수 있으니까 뭐 처음부터 다 알아둘 수는 없지만 필요할 때 이런 개념을 조금씩 머릿속에 있는 서랍에서 꺼내보면서 자료를 좀 검색해보거나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하면서 내 비즈니스를 좀 보호해가는 장치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 주제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추후에 예고를 얘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준주님 올라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시나 봐요. 네, 혹시 말씀 가능해지시면 방 끝나기 전에 언제든 말씀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을 위한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NFT라든지 TTS 이제 대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추후에 다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제 다룬 비즈니스 모델의 분류도 그렇고 그 전에 있던 뭐 공간이라든지
SNS라든지 사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한 번에 끝나는 주제들은 아니어서 조금씩 연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다룬 이야기가 이번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도 포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주제가 계속 똑같은 걸 연이어서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레몬룸이라는 이름 하에 클럽하우스랑 카카오음에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시고 이모티콘도 이렇게 날려주시고 해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몇 분은 지금 채팅방에서 보니까 인터넷 상황이 안 좋으셔서 중간에 끊기거나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조금 관련된 정보는 다시 제가 채팅방으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또 맞춰볼까 하고요. 네, 원영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 날씨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혹시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그런 부분도 채팅방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은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채팅방으로 나중에 오셔서 알려주세요. 제 프로필 버튼 카카오음에서 제 프로필 통해서 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 이모티콘 또 이렇게 주시는 카카오음에서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방 닫을게요. 3, 2, 1 감사합니다.